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7일, 8일 이틀간 있을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무슨 대단한 애국 세력인 것처럼 태극기같이 들고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분쟁 지역, 분쟁 가능성이 있는 영토의 경우에 그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이 문제가 국제 문제화 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도를 지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를 갖고 떠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독도는 다케시마야. 독도의 날 우린 정했어. 이러면서 이걸 분쟁 지역화 해야, 그래서 점점 국제적으로 야, 저 독도가 도대체 어디 거야? 저 되게 시끄럽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만들어 놔야 국제사법재판소에나 또는 이 영토 문제를 다루는 해사위원회 같은데 비로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일본은 어떻게든 이걸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수십 년간에 거친 전략이고, 우리는 역대 정부가 다 그랬듯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니까 그냥 조용히 국제 문제와 분쟁 지역화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독도 정책이었어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 실효적 지배가 어떻게 나타났냐.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 실효적 지배가 이제 구현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 1월에 그 전쟁통에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포해서 이걸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화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다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선포를 합니다.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78년에 우리 경비정이 독도 12일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어선 100여 척을 쫓아버렸어요. 우리 땅인데 왜 여기 와서 고기 잡냐?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11월에 김성도, 김신열 부부가 독도에 전입을 하는데, 주민등록 전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독도 주민이 되는 것을 승인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이다. 이걸 법적으로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12월에 일반 전화를 개통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이 1997년인데, 이게 대통령 임기 말입니다. 독도에 동도와 서도가 있잖아요. 동도에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서 저반 능력 500톤인 저반 시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도까지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배를 세우고 독도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도에는 2층짜리 어민 숙소를 준공했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일본과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독도 동도 서도를 우리 땅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 시켜버린 겁니다. 자,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독도가 우리 땅이지. 그러니까 거기다 저반시설도 짓고 어민 숙소도 짓고 이렇게 가끔 표리하는 어민들이 있거든요. 독도 근처에. 또는 작업하다가 잠깐 쉬어야 되는 것. 왜 독도 어민시설도 짓고, 또 그 근처에 일본 어선들이 CBL이 영해죠. 에 들어오면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국제 분쟁 지역화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역대 자유우파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다 그걸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할 소지를 준 것이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좌파 정권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이는 1998년에 대통령 되자마자 1998년에 신한일어업 협정을 맺어요. 일본하고. 이 신한일어업 협정, 동해상에서 한일 양국이 각국 연안 200해리에 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면 이게 겹치는 수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중간 수역으로 지적해서 양국이 공동조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를 공동수역, 중간 수역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협정, 김대중이가 채택한 이 1998년의 신한일어업 협정 제15조를 보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넣는 것은 어업에 하는 것이다. 다른 영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12국기 뭐 특집거리가 없까 하는데 김대중이가 덜컥 그걸 해준 거 아닙니까?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주는 단초가 거기서 제공이 된 겁니다. 이런데도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번에 기시다를 만나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정신들입니까? 기시다는 독도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는 걔 무시해버리는 것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략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시다는 떠들지만 우리는 걔 무시한다. 이걸 이자들이 말이죠. 거꾸로 지금 우리더러 기시다한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얘기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냐고. 지금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누구냐? 일본의 극우 세력들입니다.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일본의 극소수 극우 세력들만이 타케시마를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국제 분쟁화해야 된다고 밀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주장을 종북 주사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효적 지배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화하고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고 조용한 외교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마치 소극적인 것처럼 독도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또 좌파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이 야, 윤석열은 왜 저렇게 굴욕 외교를 해? 아니 우리 영토를 왜 우리 영토라고 말도 못해? 라는 좌파들의 선동에 휩쓸려 가게 그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 조국이가 죽창가 부르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든 친일 몰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애국 세력인 것처럼 둔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영토 전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노리는 유일한 세력은 일본의 극우 세력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극우 세력도 이걸 주장하면서 일본 국내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극우 세력과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서로 간에 적대적이면서도 서로 간에 의지하는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더러운 천박한 야합,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악한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독도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반국가적 행태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일본의 우익이 극우가 독도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 한일 관계 진전보다는 국내 정파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영토문제 전문가들이 국민들한테 좀 정말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대 정부의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이 전략 원칙이 어떤 것인지, 또 그걸 위해서 우리 자유우파 정권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런데 입만 열면 반일반일하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 실제로는 우리 영토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매번 제가 논평할 때마다 왜 이 정부는, 우리 자유우파는 왜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를 알리지도 못하냐, 국민들한테. 이런 답답함을 제가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좀 제대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